서울로부터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수도권 외곽. 공장들 사이로 높이 8m를 넘어 보이는 펜스가 세워져 부지를 완전히 가리고 있습니다. 입구를 찾아 들어가 보니 만평남짓한 부지와 함께 쓰레기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 쓰레기는 재활용 사업자가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방치 폐기물입니다.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엄청난 쓰레기의 양입니다. 도로를 인접해 있지만 높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오래된 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할 수 없어 보이는 건설 폐기물입니다. 한 재활용 업체가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영업 1년 만에 폐기물 1만여 톤을 남기고 잠적했습니다. 네, 차 엄청 많이 왔다갔다 했죠. 대형차 큰 거 있잖아요.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. 지금 폐기 상태지. 대표자가 지금 도주한 상황이라 허가취소 이외에도 반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한 것 같고 검찰청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서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거든요. 이곳에서 20분 남짓 떨어진 야산. 좁은 길을 지나자 머리카락처럼 기다랗게 생긴 전선 더미가 보입니다. 지난해 폐업한 한 재활용 업체의 사업장. 업주는 경영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폐기물 보관량을 수십 배 초과해 누군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 비용만 수억 원입니다. 두 곳 모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폐기물 업체가 운영하던 곳입니다. 사업성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처리가 곤란해지자 도주해버린 상황. 전국에 이처럼 방치된 폐기물 사업장은 총 45곳, 쓰레기의 양만 83만 톤입니다. 2014년 7만 톤 수준이던 쓰레기가 4년 만에 11배나 늘었습니다.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을 재생원료로 사들이던 중국이 지난해 수입을 중단하자 재활용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. 발생된 폐기물 중에 30%는 수출하고 70%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30%가 수출이 막히니까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, 우리나라로. 예전에 이제 제가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을 했잖아요. 그럴 때는 폐기물에 이제 이게 재활용이 되고 남고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폐기물 수납 과정에서 엉키는 거죠.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발전 연료로 활용해 쓰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지역민 반대와 미세먼지 논란에 가로막힌 상황. 결국 쓰레기만 남긴 채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90% 이상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. 소각장은 한정돼 있고 소각 물건은 많은데 위성이나 이런데 파쇄장 대체 업체들이 그거를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따지면 이제 수요가 공급이 때문에 계속 나오고 공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고 폐기물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받아놓고 지금 처리를 못하는 거니까 더 문제겠죠. 이렇게 시장성이 나빠지면서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. 가장 큰 거는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.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처리장이 없으니까 결국은 쓰레기는 밀려 들어오고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러면 처리비가 올라가면 그 부담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가요. 쓰레기 산이 전국에 몇백 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 폐기물이 그만큼 산처럼 쌓이게 되면은 그 폐기물의 장기 보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한국 사회가 그 20년 정도 만에 맞닥뜨리게 되는 전례 없는 폐기물 관리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. KBS 뉴스 변기상입니다.